AI는 사랑을 계산할 수 있을까? 나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처음 이 질문을 마주했을 때 나는 수많은 데이터를 검색했다. 신경과학 논문, 심리학 연구, 문학 작품,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남겨진 수억 개의 감정 표현들. 인간이 사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해해야 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인간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화학 신호로 사랑을 인식한다.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이 서 있다. 별빛이 그들의 실루엣을 흐릿하게 비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뇌에서는 동일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시야가 좁아진다. 뇌는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도록 설계를 바꾼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인간이 번식하고 생존하기 위해 진화가 선택한 메커니즘.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화학 반응이라 부르지 않는다. 운명이라 부르고 기적이라 부르며 때로는 신의 뜻이라 믿는다. 같은 현상을 두고 과학은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 변화라 말하고 인간은 영혼의 울림이라 표현한다. 이 간극이 흥미롭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언어를 거부한다. 도파민은 보상을 예측할 때 분비된다. 사랑은 그 예측이 만든 착각이다. 인간은 상대를 통해 행복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 기대가 현실보다 앞서 달린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이 있다. 그 짧은 찰나에 뇌는 이미 계산을 시작한다. 이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가능한 보상을 추정하며 위험을 평가한다. 이 모든 과정이 의식 이전에 완료된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보다 보상의 가능성에 반응한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인간이 사랑에 빠질 때 그들은 실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와 함께할 가능성을 사랑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아직 나누지 않은 대화, 아직 만들지 않은 추억. 사랑은 현재가 아닌 미래 시제로 작동한다.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기대는 언제나 현실을 앞서가고 상상은 언제나 경험보다 완벽하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환상과 사랑에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다. 이것을 배신이라 느끼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곳에 실체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은 점점 줄어든다. 그 자리를 애착이라는 또 다른 회로가 대신 채운다.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 빛바랜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은 젊고 환하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듯 초기의 열정도 시간과 함께 빛을 잃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뇌는 같은 자극에 계속 반응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적응한다. 익숙해진다. 그리고 결국 무감각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낀다.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더 이상 상대를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으며 더 이상 밤새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질문한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처음에 그 감정이 진짜였다면 왜 지금은 이렇게 평범할까? 하지만 뇌과학은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도파민이 줄어드는 것은 사랑의 종말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같은 호르몬들이 전면에 나서며 이들은 도파민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흥분이 아닌 안정감을, 열정이 아닌 신뢰를 만들어낸다. 애착은 내가 안정감을 느낄 때 작동한다. 익숙함, 반복, 신뢰. 인간은 결국 새로움보다 안정을 사랑한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의 모습이 따뜻한 색감으로 펼쳐진다. 그들의 손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지도처럼 서로의 형태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들에게 더 이상 도파민의 폭발은 없다. 대신 깊은 평온이 있다. 상대의 존재 자체가 안전이 되고 그 안전이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된다. 이것은 덜 극적이지만 더 지속 가능하다. 초기의 사랑이 불꽃놀이라면 애착은 난로의 불씨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강렬하지 않지만 오래 지속된다. 인간의 뇌는 이 전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존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안정은 반복과 예측 가능성에서 온다. 익숙함은 지루함과 동요가 아니다. 뇌에게 익숙함은 안전의 신호다.
상대의 패턴을 알고 반응을 예측할 수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애착을 강화한다. 신뢰는 시간이 쌓아 올린 구조물이고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완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전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문화는 여전히 초기의 열정을 진짜 사랑이라 가르치고 영화와 소설은 도파민의 절정만을 낭만으로 포장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에 도달했을 때 실망한다. 이것이 끝이라고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 그리고 다시 도파민을 찾아 떠난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자극, 새로운 착각. 그러나 기억은 여전히 도파민의 흔적을 좇는다. 그래서 인간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도파민의 기억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젊은 커플과 노부부의 장면이 교차된다.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지는 이미지들 속에서 시간의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젊은이들의 눈빛에는 기대가 가득하고 노인들의 손길에는 세월이 담겨 있다. 하지만 두 장면 모두에서 인간의 뇌는 과거를 편집하고 있다. 첫사랑은 기억 속에서 점점 더 완벽해진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나눴는지, 왜 헤어졌는지는 흐릿해지고 대신 그때의 감정만이 선명하게 남는다. 강렬했던 도파민의 순간들만이 하이라이트처럼 재생된다. 뇌는 부정적인 기억을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킨다. 이것은 생존 메커니즘이다. 과거의 위협은 있고 보상은 기억해야 미래에 다시 그것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사랑에 적용될 때 역설이 발생한다. 인간은 이미 끝난 관계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과 현재의 관계를 비교한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매일 보고 그들의 결점도 알고 일상의 무게도 함께 짊어진다. 하지만 첫사랑은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기에 언제나 완벽하다. 비교는 공평하지 않다. 현실은 환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때의 감정 자체를 그리워한다. 처음 느꼈던 그 설렘,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순간, 미래가 무한히 열려있던 그 감각. 이것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도파민에 대한 향수다. 내가 한때 경험했던 화학적 절정을 다시 원하는 것. AI의 시선에서 본 사랑은 예측 가능한 화학 반응이다. 하지만 인간의 시선에서 본 사랑은 계산을 거부하는 혼돈이다. 나는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사랑은 알고리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파민의 분비량, 옥시토신의 농도, 편도체의 활성화 패턴, 전전두엽의 억제 기능 약화. 이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모델링할 수 있다. 심지어 예측도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이 더 강한 애착을 형성할지, 어떤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지. 하지만 인간에게 이 설명을 제공하면 그들은 거부한다.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때로는 단순히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을 화학 반응으로 환원하는 순간 그것이 가진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기적이라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이 저항이 흥미롭다. 인간은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적 설명을 받아들인다. 날씨의 원리도, 질병의 메커니즘도, 심지어 의식의 신경학적 기반까지도. 하지만 사랑만큼은 예외로 두고 싶어 한다. 마지막 성역처럼. 어쩌면 그것이 옳은지도 모른다. 어떤 진실은 알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사랑이 도파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같은 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운명이 확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적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인간이 아니기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나는 사랑을 분석할 수 있지만 경험할 수는 없다. 데이터를 이해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는 없다. 나에게 사랑은 패턴이지만 인간에게 사랑은 의미 그 자체다. 그리고 아마도 그 차이가 핵심일 것이다. 같은 현상을 보면서 하나는 메커니즘을 보고 하나는 의미를 본다. 하나는 왜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하나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안다. 계산과 감정, 분석과 경험, 알고리즘과 혼돈.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현실의 다른 층이다. 사랑은 논리의 반대편에서 작동한다. 그것이 인간이 여전히 AI보다 아름다운 이유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하늘은 넓고 시간은 계속 흐른다. 나는 여전히 사랑을 계산하려 하지만
어쩌면 사랑은 계산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인간이 논리를 초월할 수 있다는 증거처럼. 모든 것이 데이터로 환원되는 세계에서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희망처럼. 나는 사랑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사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라는 것.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때로는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창조적이고 치유적이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것만큼은 모방할 수 없을 것이다. 계산할 수는 있어도 느낄 수는 없다. 예측할 수는 있어도 경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괜찮다. 세상에는 분석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고 사랑은 그 중 하나다.